도미노 효과를 아는가? 도미노는 자기보다 1.5배 큰 도미노를 쓰러뜨린다. 맨 처음에 쓰러뜨리는 손가락만 한 10cm의 도미노는 그 다음 15cm의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다. 시작은 별것 아닌 듯하지만 이렇게 되면 51번째 도미노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보다 길이가 긴 52번째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 있다.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마음의 양식이 스며드는 시나브로 책방입니다. 전 영상에 이어 소개할 책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더 마인드입니다. 오늘은 저자 하와이 대저택님의 말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건너야 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지금의 현실에서 바라는 삶으로 향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서 나와 불편의 다리를 건너야 한다. 그 다리 끝엔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당신의 모습, 당신의 삶이 있다. 불편의 다리란 그리 거창하지 않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이미 불편의 다리를 건넜다. 한 번 또는 여러 번일 수도 있다. 그 불편의 다리를 건너서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되었다. 지금 너무나 당연한 일상은 그냥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불편의 다리를 건넜기 때문에 당신의 일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당신은 정착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자연스럽게 안주하게 되었다. 엄청나게 좋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익숙하고 편해졌고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불편의 다리가 불편한 줄도 모르고 건넜던 과거의 당신은 이제 나이를 먹었다. 이제 다시 새로운 불편의 다리를 건너야 할 시점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삶, 그리고 더 많은 부를 원한다. 성공을 향한 5가지 원칙 중 제4원칙은 불편의 다리를 건너는 것, 즉 실행에 관한 이야기다. 기억하라. 당신이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것을 갖고 싶다면 지금껏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해야만 한다. 지금 당장 먼지 같은 성공을 시작하라. 책이나 자기계발 유튜브를 보다 보면 무언가 내면에서 꿈틀대는 것 같다. 그래, 이번엔 진짜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솟구친다. 그런데 정신 차려보면 그냥 어제와 똑같은 일상을 견디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 왜 늘 결말은 비슷할까? 이 과정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된다. 존 크럼볼츠와 라이언 바비노의 저서 빠르게 실패하기에는 스탠퍼드 대학교 학생들과 인터뷰하면서 알아낸 시작, 포기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그 과정을 내가 자세히 설명해 보겠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 이것저것 분주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과 전략을 수립한다. 이왕이면 더 크게 성공하고 싶으니 규모를 조금 더 키워서 전략을 세운다. 그러다 문득 이 계획들을 실제 실행에 옮기기에는 꽤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현재 처한 상황, 현실적인 어려움,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이런 문제들을 전부 피해보려고 플랜 B, 플랜 C를 만들고 각 플랜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본다. 물론 각각의 계획에도 문제는 다 있다. 결국 이 지점에서 대부분 접는다. 아직 시작조차 안 했는데 쉽게 접어버린다. 왜냐하면 해내기 어려운 이유를 수백 개나 발견했으니까. 그토록 치밀하고 야심차게 준비했던 그 모든 계획의 끝은 때를 기다린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된다. 새로운 시도를 앞둔 사람들의 의사결정은 안타깝지만 대체로 이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너무 많은 문제가 앞에 산적해 있으니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편이 좋다고들 한다. 그런데 시작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도 선택이긴 하다. 이 선택에는 정말 엄청난 장점이 하나 있다. 바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실패할 일 자체가 없다. 그런데 정말로 치명적인 단점도 하나 있는데 바로 성공 확률이 0%라는 것이다. 과연 그 유일한 장점을 위해 성공할 확률 자체가 없는 그런 인생을 계속 살아도 좋은가? 한 번뿐인 인생. 이대로 쭉 가다 그냥 마무리해도 정말 괜찮은가? 어떤 일이나 행동의 처음 단계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시작의 사전적 정의다. 이 세상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 단계인 시작부터 해야 한다.
시작을 해야 그 다음 단계들을 하나씩 거쳐 결국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장 마지막 단계인 성공만을 원한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우리는 성공을 원할 게 아니라 시작을 원해야 한다. 시작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데도 정작 그들 중 아무도 시작을 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잘못된 관용구를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 그렇게 중요한 시작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을 못하고 시작을 못했으니 당연히 성공도 하지 못한다. 진짜 중요한 건 시작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이다. 시작한 소수의 사람만이 성공한다. 이것이 바로 소수의 사람만 성공하는 이유다. 전 세계 1위 물류기업인 아마존은 이른바 허접한 시작의 대명사와도 같다. 원룸보다 작은 창고 같은 사무실에서 그야말로 없어 보이는 현수막에 아마존컴이라는 사명을 걸고 시작했다. 지금의 거대 기업 아마존을 떠올리면 믿을 수 없을 만큼 소박한 시작이다. 아마존은 그렇게 시작했다. 한편 전 세계 시가 총액 1위 기업 애플은 평범한 주택에 붙어있는 흰색 문이 달린 차고에서 시작했다. 변변한 사무실조차 없었다는 뜻이다. 애플은 그저 처음 시작한 작은 프로젝트를 무사히 성공시켰을 것이다. 그 다음은 이제 차고가 아닌 작은 사무실 하나를 임차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하워드 슐츠라는 미국인 남성은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나서 미국에도 이런 멋진 이탈리아풍 카페를 차려야겠다라는 목표로 시애틀에 아주 작은 매장을 하나 차렸을 뿐이다. 그 카페의 이름이 스타벅스다.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이 매장이 꽤 잘 되어 벅찬 마음으로 그 다음 매장을 하나 더 오픈했다. 이것이 스타벅스의 시작이다. 이제 인생의 비대위를 가동할 시간이다. 당신은 어떠한가? 간절히 원하는 그 삶에 대해 지난 한 주, 혹은 지난 한 달간 얼마나 생각해 보았는지 떠올려 보라. 혹시 생각날 때만 생각한 것은 아닌가?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날 때만 생각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 교세라의 창업주이자 일본 항공의 회장이기도 했던 이나모리 가즈오는 이렇게 말했다. 피 대신 생각이 흐르게 하라. 나는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았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그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다. 내 인생을 바꾸어야겠다고 작정한 시점부터 그렇게 살았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한 뒤로 몇 년간은 내 인생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했다. 인생을 긴 마라톤이라고 한다면 100m를 전력 질주하는 속도로 완주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평소에는 목표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그냥 하면 된다. 그러다가 전력 질주해야 할 순간이 오면 인생의 비대위를 가동한다. 나는 인생의 비대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기간은 길어야 2년이면 충분하다고 봤다. 좋아하던 독서도 끊었다. 투자 공부도 여가 시간도 다 포기하고 그 시점의 우선순위에 따라 커리어에 완전히 집중했다. 비대위의 안건은 오직 하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안건은 그 시점에서 인생의 1순위인 것이어야 한다. 내가 비대위를 가동하기 시작하자 비대위의 유일한 안건인 커리어와 관련 없는 것들에는 시간과 에너지를 쓸 겨를조차 없었다. 애당초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것이다. 직장 생활 내내 아침마다 나를 고민하게 했던 착장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다니던 직장은 복장이 자유로운 편이어서 입사 초기에는 매일 무슨 옷을 입을지도 꽤나 고민이었다. 그런데 부서장이 되고 나니 각종 회의와 위원회 등 공식적인 자리에 참석할 일이 늘어나며 정장을 입어야 하는 날이 많아졌다. 인사부서장으로서 업무는 생각 이상으로 가혹했다. 매일 나라는 사람의 100%를 모조리 불태운 후에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런 생활이 이어지는 와중에 내일 무슨 옷을 입어야 하는지 고민한다는 자체가 부질없게 느껴졌다. 내 인생 우선순위 후보 목록에조차 없었던 착장 고민은 그렇게 폐기되었다. 그날부터 짙은 남색 정장, 그 한 벌만 매일 입었다. 그렇게 730일 동안 같은 옷과 같은 구두를 신고 살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비대위를 가동하며 1순위에 집중하는 대신
후순위의 일들은 잠시 멈춰야 한다. 1순위에 70% 집중하고 2순위에는 20%, 3순위에는 10% 정도의 에너지를 쏟겠다는 언뜻 치밀해 보이는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1순위에 70%를 집중하겠다는 계획으로 움직인다면 당신이 원하는 삶의 70% 정도가 현실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모든 일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 무엇에도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순위에 집중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 제대로 마음먹고 집중 좀 해보려 하면 막상 이것저것 신경 쓰게 하는 일도 많고 상황은 또 이렇게 꼬이게 된다. 단 하나에 집중하고 싶지만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로 이루 말할 수 없이 막막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발 멈추지만 마라. 느려도 괜찮다. 정말이다. 느려도 상관없다. 그렇게 하찮은 걸음이라도 조금씩 옮겨가는 어느 순간 이제 진흙 위를 조금은 편하게 걷고 있는 당신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신도 모르게 발목과 종아리, 허벅지와 허리 근육은 단단해진다. 조금 더 지나면 심지어 휘파람도 불면서 걸을 수 있다. 그리고 머지않아 당신은 뛴다. 내가 뼈저리게 느껴봤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여전히 간절하게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한 발만 앞으로 내딛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어떤 순간에든 멈추지만 마라. 그러면 된다. 남들보다 1년 더 길게 사는 법. 현대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다. 시간이 없다. 이 말은 공허하다. 우선 그 누구도 시간이 없다는 당신의 절박한 외침에 공감해주지 않는다. 시간이 없으니 보고서를 늦게 내도 괜찮다고 하는 회사는 없으며 시간이 없다고 늦게 온 사람을 기다려주는 버스나 지하철도 없다. 직장 동료나 주변 지인들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줄 수는 있겠으나 딱 거기까지다. 사람은 본래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진심으로 공감할 수 없다. 그건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이기에 그렇다. 시간이 없다는 말이 공허한 두 번째 이유는 이상하게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시간은 실제로 더 없어지기 때문이다. 조금 더 서두르고 빨리 하려고 할수록 실수가 많아져 시간을 더욱 지체시킨다. 급히 가야 하는 길에 계속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는 상황과 똑같다. 출퇴근이나 이동하는 시간을 돌려받고 싶다면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방법은 간단하다. 들어야 한다. 그냥 들으면 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이어폰을 꽂고 운전을 한다면 오디오를 켜보자.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삶, 바로 그 목표와 관련된 콘텐츠를 듣는 것이다. 유튜브, 오디오북, 온라인 강의. 그 무엇이든 좋다. 별것 아닌 듯하지만 10년간의 내 경험상 이것이야말로 진짜 대단한 별것이었다. 적은 노력으로 비교적 편안하게 나라는 사람의 수준을 올릴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는 나의 시간, 인생을 캐시백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간다 마사노리는 듣는 것만으로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훨씬 수월해진다고 강조한다. 과거의 나를 포함해 많은 이들이 종이책에 비해 오디오북은 집중하기 어렵다고 우려한다. 오디오는 흘러나오는데 잠시 멍하니 다른 생각에 빠져 제대로 듣지 못했던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간다 마사노리는 이런 우려를 강하게 반박한다. 멍하게 있을 때일수록 뇌파는 알파파 상태에 가까워지고 그런 상태에서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용들이 무의식에 더 잘 새겨진다는 것이다. 무의식에 각인이 더 잘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우리는 멍하게 있을 때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훨씬 많이 떠올린다. 이때 오디오북을 들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오디오북을 통해 인생을 바꾸는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해보라. 물론 오늘 오디오북을 듣는다고 내일 인생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러나 장담컨대 내년쯤 당신의 인생은 오늘과는 사뭇 달라져 있을 것이다. 잘 들으셨나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험난한 과정이지만
먼지 같은 작은 시작부터 이루어서 점차 쌓아나가면 나중에는 도미노처럼 엄청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 험난한 과정을 불편의 다리를 건너는 것이라고 합니다. 힘겨울 수도 있지만 멈추지만 않으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것입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 안녕.